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긴급하게 들어온 속보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본격적인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본격적인 소식 1번은요. 불리해진 대장동 재판 증인 겁박하는 검찰입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검찰이요 김용 부원장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물을 찾겠다라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뭘로 압수수색했다? 피의자라면서 위증 피의자라면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거는 대놓고 증인을 협박하는 거죠. 아니 1심 판결이 나왔어. 2심 판결이 나왔어. 위증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검찰한테 불리한 진술하면 다 위증입니까? 이거는요. 명백하게 증인에 대한 보복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증인에 대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이요, 보복. 보복 압수수색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현재 검찰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들 눈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물고 뜯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동훈에 대해서 또는 검찰에 대해서 이 비판 수위를 많이 올려왔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아유 조심해 걱정된다라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뭐가 떡 날라왔다? 네, 떡 날라온 것이 저 계좌 추적했다라는 그런 그 통지서가 날라왔죠. 자, 그래도 제가 안 꺾이니까 이번에 뭐가 날라온지 아세요? 예, 벌써 한 7, 8개월 전에 접수가 된 사건인 것 같은데 그 김상진인가 하는 놈 있죠. 그 놈이 저를 또 고소를 했대요. 그 사건이 한 10달 가까이 묵어져 있다가 창고에 처박혀 있다 갑자기 살아났나 봐. 갑자기 좀 오라고도 통보가 왔어.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늘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제가 약간 핏대를 높이고 비판 수위를 높이면 바로 그 순간에 협박이 들어오더라. 근데 저한테 가해지는 협박은 약간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인데 반해서 이건 정말 대놓고 진행되는 협박인 거죠. 증인에 대한 보복인 겁니다. 이게 오늘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은요.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준 사람이죠. 경기도 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모 씨입니다. 이분은요.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바로 그날 2021년 5월 3일인가 5월 3일 그날 김용은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줬고 입증을 해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분에 대해서 현재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당시 이 이모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당시 이 김용을 만나기로 했다라는 그 캘린더 기록을 제출을 했죠. 근데 이것이 위조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데 그래 몰라요. 그래
그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압수수색을 한다 쳐. 근데 뭐다? 예. 위증을 한다고 지금 쳐들어온 거야. 이건 뭐다? 이모 씨에 대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예. 이모 씨의 입을 틀어막고 이 사람의 증언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개새끼지. 이건 이쯤 되면 검찰이 아니라 양아치 개새끼예요. 이게 공권력이냐고요. 어미준이 뭐 이런 거 하나? 지금 강백신이 하나 모르겠는데 이쯤 되면 얘들은 인간도 아니야. 검사가 아닌 건 물론이고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지한테 불리한 말을 했다고 해서 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악용을 해서 사람을 괴롭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그죠?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시켰나? 한동훈이 시켰나? 물론 이 새끼들은 안 시켜도 알아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는 놈이지요. 여튼 참 검찰이 아니라 더러운 놈들인지 이쯤 되면 깡패예요. 깡패.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뭐다고? 깡패라고. 근데 지금 보복을 하고 있잖아. 못돼 처먹은 놈들인 거야. 왜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한다 싶은 놈인데 걔가 그렇게 못된 놈이 있지. 얌전한 놈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얌전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지가 선생님하고 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이 치마를 좀 잘 묶어준다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가짜로 거짓으로 선생님한테 일러 바쳐 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지한테 조금 찍혔다. 지 눈밖에 난 사람 같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모함을 하러 가지. 꼭 그런 놈이 있어요. 그죠? 공부 잘한답시고. 뭐 학교에서 그런 놈이 제법 있었죠. 그런 놈이 딱 요새 검찰을 하는 모양이야. 그런 놈들이 검사한다고 기어 들어간 것 같아. 진짜 인성을 좀, 아유, 진짜.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못된 거는 사실 언론이죠. 꼭 보면은 나쁜 짓 하는 일진 옆에 붙어가지고 헤헤 살살거리면서 그 옆에서 괜히 부추겨주고 잘한다 이렇게 편들어주면서 그 일진의 그 더러운 권력에 빌붙는 새끼들이 있죠. 지금 검찰에 빌붙는 놈들이 뭐? 얘네들이죠. 자, 피의자래, 피의자. 위증이래. 아유. 검찰한테 불리한 증인을 하면은 그게 위증입니까? 검사한테 불리한 위증이에요?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 에? 이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는다고? 그 와중에서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이재명과 싸워야 돼. 이재명 내쫓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인간들이 그 새끼들도 보면 인간은 아니야. 그죠? 걔들도 인간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자, 비교적 공정한 제목이 하나 나왔더군요. 검찰, 김용 알리바이 증인 압수수색, 김용 측 방어권 훼손. 이렇게 해서 양쪽의 얘기를 다 썼을 뿐만 아니라 표현 자체가 김용 알리바이 증인 압수수색했다라고 하지. 위증의라는 등, 뭐 피의자라는 등,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이 문구 자체가 아주 지저분한 제목이에요. 위증 피의자가 돼버렸잖아요. 이거 거의 확정적인 얘기가 돼버려요. 단정적이에요. 이건 그나마 낫죠. 위증 의혹이라고 됐으니까 좀 낫죠. 근데 여기 뭐다? 김용 알리바이 증인 압수수색은 꽤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냐고요? 놀랍게도 SBS대. 또 SBS에서 욕을 많이 하니까 좀 정신을 차렸나? 아니 이번만 그런가? 여튼 어쨌거나 이번 건은 이렇게 비교적 공정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자, 되게 황당한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니 이제 뭐 겁나면서 이렇게 진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제일 최악인 이유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아니, 진실을 말하면 감옥 간다이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그게 윤석열이라는 놈이 독재자인 이유는, 그리고 한동훈이 독재자의 실질적인 조종자인 이유는 진실을 말할 때 잡혀가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이 독재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쁜 새끼라는 거야. 진짜 이런 자들은요, 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혁명이 일어나서 멱살을 끄집어내와서 광화문에 거꾸로 매달아야 될 사람들인 거야. 무솔리니가 어떻게 죽은지 혹시 아십니까? 무솔리니는요, 이탈리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다음에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히죠. 그래서 주유소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시신이. 무솔리니가 그런 일을 당한 이유는요, 무솔리니가 단지 독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탄압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세기 무솔리니가 죽은 지 이제 80년 정도가 지났는데 21세기 지금 그런 짓을 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버젓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유소 꼭대기에 거꾸로 매달리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있다는 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언론들이 있다는 거, 솔직히 걔들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뿌라뿌해야 돼 진짜. 아우 씨. 자, 열받네, 열어놓네. 자, 지금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민주화가 되었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이게 대한민국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나? 아니, 이게 사실인가? 이게 사실이야? 라는 생각이 지금 절로 듭니다. 자, 이 김용 부원장의 이 증인, 이 상권진흥원장, 이분이 뭔 얘기를 해줬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김용 부원장한테 유동규가 돈을 줬다라고 한 게 있죠. 총 3차례에 걸쳐서 6억 원을 줬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줄 때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줬고, 그게 2021년 5월 3일이다. 줄 때는 어떻게 줬다? 요만한 상자에다가 돈을, 현금을 차곡차곡 넣으니까 2억인가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 넣어가지고 쇼핑백에 넣어서 딱 감아줬더니 요렇게 해서 가더라. 요렇게 해서 가더라. 이게 유동규의 진술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날짜였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갔다는 건 솔직히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게 티가 너무 나잖아.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날짜였습니다. 맨 처음에 유동규가 한 진술은 2021년 3월부터 4월 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날짜가 점점 바뀌죠. 4월 중순이 되더니 4월 하순이 되더니 급기야 4월에서 5월이 되더니 마침내 5월 3일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김용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경기도 상권진흥원 원장 이모 씨, 그 다음에 신모 씨 등과 함께 바로 경기도 상권진흥원 그 공간, 거기에서 같이 무슨 중요한 미팅을 가졌다라는 거죠. 증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증언해주면서 자기 핸드폰 안에 있던 자료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검찰은 그 핸드폰을 자기가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뭘 하고 있다? 그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모 씨의 증인이 위증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언론이 부화 뇌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거꾸로 매달아야 될 놈들 많다. 주유소에 거꾸로 매달아야 될 놈들 정말 많죠.
아, 참. 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요, 저는 볼 때 이분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없애줘 버리세요. 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인을 한다거나 자신들의 그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또는 위증하면 처벌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이유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례는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게 언제? 조국 전 장관 때입니다. 당시에 이 정경심 교수한테 상당히 유리한 진술을 해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게 조교였어요. 그 조교였던 사람은요, 그때 압수수색을 왔던 검사한테 징계받아야겠네, 처벌받아야겠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죠. 검사는, 아우, 장난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야, 연진이도 장난이라 카더라, 망하려나, 확 그냥. 어느 검사인지 진짜, 아이고, 얼굴 확 그냥, 아니, 학폭하는 가해자들도요, 전부 다 장난이래요. 그런데 검사가 압수수색 와서, 아우, 징계 먹어야겠네, 처벌해야겠네, 요렇게, 이게 농담 같니? 아이고, 내가 똑같이 한번 해볼까? 참 농담 다양하네. 야, 검사가 하면 다 농담이야? 검사가 하는 협박은 농담이야? 연진이도 농담이라 하더라. 망하려나, 씨. 자, 뿐만 아닙니다. 이 단국대 교수였던 장모 교수,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겁박을 받았던지 진술서 맨 말미에 자필로 그런 말을 써놓죠. 이제 내가 진술에 협조했으니, 수사에 협조했으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을 떡하니 남깁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뿐만 아닙니다. 좀 시간을 많이 과거로 좀 돌려가 볼까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한만호 씨는요, 사업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말아먹은 건 물론이고, 결국엔 죽음까지 이르게 됐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감옥까지 갇힙니다.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툭 하면 처벌을 협박했던 게 검찰이고, 실제로 위증으로 처벌한 것도 검찰입니다. 검찰한테 불리한 증인을 했을 경우 정말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해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검사입니까? 아니, 이것들이 법조인입니까? 이것들이 시험 합격한 놈이야? 아니, 이것들이 인간이에요? 얘네들은요, 지들 그동안 공부 좀 잘했다,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 아이고 검사님까지 되셨어요, 이러면서 우쭈쭈쭈쭈가 하니까 지들이 하는 짓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벌이는 거짓말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선생님들이 그 숙제 검사하기 싫으면 반장, 부반장한테, 야, 네가 검사해 라고 할 때가 있죠. 특히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뭐 그런 숙제 검사가 있습니다. 연습장 뭐 몇 장 내라는 둥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누구한테 맡긴다? 반장, 부반장들한테 맡겨버리죠. 근데 문제는 뭐 반장, 부반장들이 안 하지.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야. 자, 좋아. 100번 양보해서, 자, 막상 숙제 검사를 하는 반장, 부반장들이 막상 지들은 숙제를 안 하더라. 뭐, 그런 거, 애들일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뭐,
야, 네가 나 숙제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꼰질렀어? 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친구를 진실을 말한 친구를 오히려 해코지하는 경우가 있죠. 참 드문 사례였습니다만 아까 제가 맨 먼저 말씀드렸듯이 숙제 검사를 맡은 반장, 부반장이 지들 숙제는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솔직히 왕왕 있었죠. 그런데 그게 들켰다고 해서 같은 반 친구를 해코지하는 경우 솔직히 그닥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지요. 딱 그 상황입니다. 정말 못해 처먹은 거지. 그 당시에도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냥 학교 아니었잖아. 기껏 해봤자 반장 부반장이었고 반에 같은 반 친구였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뭐다? 검사와 일반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발생하는 불이익이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 이게 웃어넘길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게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래도 되는 거야. 얘네들은 학교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지. 아무도 내가 저지르는 잘못은 모른다. 아니, 들켜도 상관없다. 나는 처벌 안 받아. 라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들 손에 있는 권력을 뺏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매번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검사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참 또 핏대를 올리게 되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